토트넘이 이번 시즌 끝나고 가장 고민거리가 포스테코글루가 떠날 거냐 남을 거냐, 경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데, 온스테인 기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토트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는 시즌이 끝나고 감독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 심지어 다음 주에 맨유를 이기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하더라도 떠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토트넘이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17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고, 마지막 우승이 2008년 리그컵이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우승을 하게 되면 토트넘에 큰 영예를 안겨줄 수 있는 감독, 17년 만에 우승을 시킨 감독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17위에 머무르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생존할 수 있는 최하위 성적입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레비가 과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진한 리그 성적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온스테인 기자는 결승전 결과와 관계없이 리그에서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우승을 한다고 해서 경질이 안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토트넘은 여름에 변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토트넘이 보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실수, 그러니까 맨유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토트넘도 알고 있다. 이 얘기도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맨유도 테나 감독을 경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경질을 해야 되는데 맨유가 지난 시즌에 몇이었냐면 8등이었죠. 8등.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맨유도 테나 감독 경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첫 시즌에는 리그컵 우승, 두 번째 시즌엔 FA컵 우승. 아니 우승을 한 감독인데 왜 경질을 하느냐. 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맨유의 보드진, 레클리프 회장을 비롯한 보드진이 테나 감독을 한 시즌 더 믿기로 했고, 심지어 재계약을 해줬어요. 그런데 테나 감독이 시즌 초반부터 너무 못해서 경질을 바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가, 레클리프 회장도 직접 그때 당시에 우승했다고 해서 테나 감독을 경질시키지 않고 오히려 계약을 연장시킨 게 우리의 실수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례를 보면서 토트넘도 이런 실수를 반복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토트넘도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선수단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토트넘이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지금 많고 부상자도 지금 분명히 있었지만 토트넘이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중하게 지금 정리해서 표현한 것이고, 더 내부에서는 이런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유로파리그에 우승을 하든 못하든 포스테코글루는 떠나고 새로운 감독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 자체도 지금 지난 시즌을 비롯해서 최근에 썼던 금액 자체가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부터 썼던 금액입니다. 이게 2022, 2023 시즌부터 2024, 2025 시즌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부터 썼던 금액인데, 이 금액을 보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돈을 많이 쓴 구단이에요. 첼시, 파리 생제르맹, 맨유, 맨시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구단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돈을 애초에 많이 썼는데 이 정도의 순위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어린 선수들도 좀 샀고, 그레이라던가 베리발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좀 사줬고,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권 팀들에 비교해서 스쿼드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토트넘이 이 스쿼드를 가지고 17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17위가 얼마나 심각한 순위냐면 사우스햄튼, 레스터시티, 입스위치 타운, 이 세 팀 바로 그 다음 순위잖아요. 조금만 입스위치 타운이 잘했다면, 레스터가 잘했다면 강등권도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순위거든요. 최근 5경기만 봐도 1무 4패, 정말 처절한 성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로메로, 반더벤, 포로, 우도기, 벤탄쿠르, 비수마, 비카리오, 베리발, 손흥민, 솔랑키, 쿨루셉스키, 존슨, 이 스쿼드가 이 정도 스쿼드는 아니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지금까지 기다려준 것만 하더라도 조금 놀라울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진작 경질하지 않았을까 정도의 성적이에요. 지금 현재 리그에서 평균 승점 1.1, 승률은 31%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승률이냐면 콘테 감독이 잘릴 때 승률이 54%였어요. 승점은 1.8점. 포스테코글루보다 훨씬 높죠. 근데 이때도 콘테 감독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잘렸고, 누누 산투 감독 때도 승률이 50%입니다. 평균 승점도 1.5점. 무리뉴 감독 못한다 그러면서 잘렸을 때도 승률 44%, 평균 승점 1.6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잘렸던 감독들의 이 최저 성적을 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다른 감독들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토트넘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돈도 많이 썼는데 이런 성적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 다음 시즌까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번 시즌 내내 좀 발전의 여지가 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팀을 맡긴다는 게 보드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안 된다는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36라운드를 기준으로 토트넘이 11승 5무 20패인데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는 최다패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 토트넘은 19패가 최다패였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체제 말고 그냥 구단 역사상 토트넘의 구단 창단일이 1882년 9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142주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14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거겠죠. 다른 시즌 보면 가장 많은 패배를 했던 19패가 나왔던 시즌이 03-04 시즌이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34-35 시즌, 1934년, 더 밑으로 가면 1912년 시즌이에요.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38라운드 기준으로 보면 토트넘이 가장 많은 패배를 했던 게 1912년, 1913년 시즌이에요. 20패를 했거든요. 근데 두 경기를 남겨두고 이미 토트넘은 20패를 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진다, 아스톤빌라전과 브라이튼전 이 두 경기에서 1패만 더해도 1882년 창단 이래로 가장 많은 패배를 38라운드에 기록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성적 자체가 너무 이제 그 리그에서 아무리 그 유로파 리그가 중요하고 유로파에서 우승하는 게 17년 만에 우승 이런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17년 만에 우승을 시킨 아주 좋은 성과를 남긴 감독이지만 리그에서 너무 할 정도로 미치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보면 유로파는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안 하고 리그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축구냐, 전방 압박, 과감한 라인 컨트롤. 근데 이거를 리그에서 이번 시즌 내내 하는데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에서는 그래도 한 경기를 지면 정말 위험하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리그에서는 끝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그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압박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지난 경기도 라인을 끌어올렸는데 4명의 포백이 끌어올렸는데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허무해요. 여기서 한 명의 선수가 내려오면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또 다른 선수도 내려오면서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끌어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들이 달려만 나가니까 뒤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분명히 두 명의 이제 센터백이 달려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토트넘의 압박이 이겨낼 만한 정도의 압박이니까 바로 뒷공간으로 패스. 그러면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 한 번에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지죠. 그리고 토트넘의 센터백은 한 명은 너무 높게 올라가 있고 나머지 한 명은 하프라인을 넘어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가 안 되죠. 그래서 뒷공간이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실점을 했었고. 근데 이게 이번 경기만 있었냐? 늘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이 센터백이 달려나가요. 또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요 가운데에서 한 번에 상대가 패스를 넘겨줬을 때 경합에서 집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그대로 볼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허무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보면 토트넘이 왼쪽에 스펜스, 가운데에 그레이, 드라구신, 포로인데 한 명은 올라가 있고 나머지 두 명의 센터백도 달려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롱킥 한 번에 뒷공간으로 패스. 그래서 오히려 롱패스 한 번에 상대 공격수는 4명이 뛰어가는데 토트넘의 수비는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토트넘이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고 하프라인을 수비수들이 다 밟고 있어요. 근데 하프라인을 밟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골키퍼가 뻥 차면 그러면 그냥 뒤로 뜁니다.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골키퍼가 그냥 뻥 찼는데 뒷공간으로 뛰고요. 한 번에 그냥 골키퍼가 찬 게 그대로 상대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근데 이런 장면이 뭐 한 번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에 저게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포스테쿨루 감독이 한 시즌 내내, 그리고 사실 지난 시즌도 이랬으니까 지난 시즌부터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변화는 안 주고 매번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쿨루 감독이 우승을 해도 잘리는 이유는 성적이 안 좋은 거에 더해서 발전의 여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도 포스테쿨루를 바로 경질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시즌 끝나고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더더욱이나 포스테쿨루 감독을 경질하는 것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리고 사실 실제로 포스테쿨루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하죠. 왜 프리미어리그를 끌고 오냐, 우리 결승전 갔는데 나에 대한 평가를 이 결승전에 간 걸로 안 하고 리그에서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를 깎아내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팀 입장에서는 유로파 결승 간 건 좋지만 리그에서 너무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즌 이 감독으로 가기에 힘들다, 발전의 여지가 없다, 함께 미래를 구축하기가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